크게 네 가지 꼭지로 오늘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최근 동향, 그다음에 신결 및 판결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각자 근무하시는 이제 업종별로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어떤 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조망을 해보고, 세 번째로는 각 파트별이나 이런 그 현업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근무를 할 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좀 리걸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고, 네 번째는 최근에 이제 공정위 조사나 조정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난번에 이제 기본 강의가 있고 해가지고 조금 그 최근 동향이나 신결 판결 소개가 조금 더 유의미하게 느껴질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강의 진행하면서 그 동향이나 심결 또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조금 제가 아는 한도에서라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2021년도에 공정위가 업무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하도급 분야에 대해서. 공정위는 사실은 매년 업무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그 분야의 하나로 이제 하도급 분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이 하도급 업체를 위한 거래 환경 조성 및 조성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중앙회의 조정 협의권을 부여해가지고 그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 제고를 하겠다. 그래서 그 지금 이런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이 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갖고 지금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중소업체가 자기가 혼자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소업체를 대신해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나서서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중앙회한테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거죠. 예전에는 조정 협의회가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중앙회가 조금 더 권한이나 자료들이 많다고 보고 중소기업 중앙회에 조정 협의권을 부여했다라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서면 발급 시 하도급 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계약서에 하도급 대금 산정 정상 기준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겠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새로운 공사나 아니면 신규 공사를 할 때 아니면 추가 공사를 할 때 그 추가 또는 제조를 할 때 하도급 대금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시간상이나 일정상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대금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가 약간 미지의 영역으로 남게 되고 서로 간에 잘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애초부터 계약서를 발급하면서 그 계약서의 대금 산정이나 정상 기준을 어떻게든 그 기준이라도 정해야게끔 그 의무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분쟁이 발생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금 산정이나 정상 기준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런 점이 의미가 있고요. 또 수의 계약 시 원사업자가 자기가 정한 수준 이하로 견적 가격을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 이용에 추가를 해서 그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견적 가격을 제출하도록 하는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간 직불 합의를 할 때 대금 지급이나 방식, 기한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해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이거는 이제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데 이런 내용들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업무 계획으로 그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법 위반 행위 점검 계획 및 기타 집행 체계를 구축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차나 부품, 자동차 부품, 기계, 의류 이런 데서는 지금 시황이 좀 어렵고 업황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대금 미지급 이슈가 많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 의류 등 분야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그리고 대금 미지급이나 산업재해 관련 비용 전가 등 법 위반 우려가 높은 건설업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대상 기관이라든지 요청 시기 등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같은 경우는 뭐 공정거래법에서는 입찰 담합, 또 하도급법 이렇게
법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나 또는 해야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광급공사 비율이 많은 업체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당해 하도급법 위반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되면은 자기 매출 비율이 굉장히 많이 크게 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입찰에 아예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과 관련해서도 그런 수범자들에 대한 그 피해 파급 효과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자체에 대한 가맹 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권한 위임에 이어서 하도급 유통 분야 분쟁 조정 권한을 위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부터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도급법 위반이나 아니면 하도 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이런 거와 관련된 민사 분쟁 성격이 많은데 이거를 과연 경쟁법을 집행하는 공정위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게 적절할까 하다가 지금 이제 지자체하고 이제 좀 협의를 해서 지자체에 대해서 분쟁 조정 권한을 위임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분쟁 조정 제도는 그 공정거래 조정원 그리고 지금 이제 지자체에도 위임하면 지자체에서도 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뭐 하도급법과 비슷한 상생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대중소기업 협력단 같은 데서도 분쟁 조정 권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분쟁 조정 제도도 많이 정비가 되고 권한도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쟁 해결의 툴로서 법원의 재판 절차뿐만 아니라 분쟁 조정 절차 제도도 더욱더 활성화될 것 같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도급 업체 그 기술을 보호하는 거래 환경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술 자료의 요건인 비밀 관리성을 완화하고 승인도 회로도 등도 기술 자료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술 자료가 제가 이 강의 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된이라는 이런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합리적 노력이라는 요건을 삭제를 하고 비밀로 유지된 이런 요건으로 좀 요건을 좀 인정하기 쉽게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법을 지침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자료를 주고받는 경우 비밀 유지나 목적의 사용 금지, 위반 시 배상 등의 사항이 포함된 비밀 유지 협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진짜 핵심적으로 보호하는 기술 자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매출 기반, 생존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공정위뿐만 아니라 특허청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해가지고 기술 자료 제도를 정비하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큰 기술 자료 보호와 관련된 큰 흐름 속에서 공정위도 이제 그 중소기업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정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분쟁 조정 활성화인데 그 소재기 등 조정 종료 사례를 일부 삭제했다. 그래서 중단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분쟁 조정 절차에서 해결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면은 일방이 소를 제기해요. 소를 제기하면은 그 소를 제기하는 즉시 이 분쟁 조정 절차가 스탑이 돼요. 그리고선 신고를 하면 공정위 절차는 별도로 진행이겠지만 어쨌든 조정 절차는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제기를 통해서 조정 종료 사유를 이제 소제기가 있을 경우 이제 조정 종료 사유였었는데 이걸 삭제해서 조정 절차를 이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재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그 시정명령이나 과징납부 명령 같이 법 위반 판단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분쟁 조정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각하가 되는 거죠. 애초에 심사 대상이 안 됐었는데 제재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금 제도를 바꾸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은 과거에 이제 위반이 됐지만 그 피해 금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재기를 안 했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조정이 활성화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발주자의 행위가 분쟁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협의회에 발주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을 부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로는 대금 관련 분쟁 조정 시 피해 금액 등의 객관적 산정을 위해 당사자 신청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하고 평가 기간만큼 조정 기간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